평생을 바쳐 일군 집과 땅이 며느리의 탐욕에 노려지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아들까지 가세의 주인공은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했고 준비된 계략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탐욕이 무너지는 순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여름에 강한 햇볕이 기와집 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구니 가득 쌓여가는 깨는 오래된 손길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수네의 굳은 손마디는 세월이 새겨놓은 자취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깨를 털어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빛 SUV 한 대가 대문 앞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멈췄습니다. 강하게 울려 퍼진 엔진 소리는 시골의 한낮을 거칠게 흔들었고 잠시 뒤 차 문이 열리자 박미정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오만한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옆에는 고개를 숙인 채 무기력한 표정의 아들 김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당을 훑어보고 입술 끝을 올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과 땅은 저희가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아내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갈등 대신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깨를 바구니에 담던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도 놀람도 아닌 무표정에 가까웠으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마당 위에서 바짝 내려앉았고 세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묘한 긴장 속에서 이 집은 더 이상 평온한 가족의 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는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 김도현과 며느리 박미정이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계약서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끝납니다. 도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거들었습니다. 이제 도시로 올라오셔야죠. 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순애는 국을 젓던 손을 멈추고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은 승낙도 거절도 아니었고 마치 지친 기색에 의지한 듯 모호하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안도하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확신한 듯 봉투를 챙기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다시 국자를 들어 천천히 냄비를 저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이 부엌 가득 번져갔고 그 속에 감춰진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의 그림자가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 슈퍼 앞 평상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수박을 잘라 나누며 더위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수박에서 흘러내린 붉은 과즙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웃음 섞인 대화가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박미정과 김도현이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자만이 가득했고 도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자신감을 가장했습니다. 평상 앞에 선 미정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재산이 곧 우리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르신들의 손이 멈췄고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듯 수군거림이 퍼져갔습니다. 그 작은 웅성거림이 점차 퍼지자 도현은 억지로 크게 웃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잠시 후
평상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럼 순애 씨는 어디로 가는 거냐? 박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눈썹을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야 우리 집으로 모셔야죠.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효녀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재산과 사람 모두를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순애가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끈을 단단히 움켜쥔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흘러나온 미정의 웃음소리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길게 이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더욱 끌어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며 마당의 풀잎마다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다시 끓으며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순애는 국자를 저으며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속내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잠시 후 박미정과 김도현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억눌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해야 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현은 커피잔을 들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시에 올라오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낮고 힘 빠진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그 말은 분명한 동해 같았지만 동시에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고 도연은 안도한 듯 봉투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순애는 찬장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등기 서류와 인감 도장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곁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손끝에는 힘이 실렸고 표정에는 무표정과 결심이 교차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녀의 메모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 빛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길을 은은하게 비추는 듯 단단한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애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좁은 마을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릿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 묵혀온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한옥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무를 다듬던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오랜 친구 이정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반가움이 스친 표정은 곧 순애의 굳은 얼굴을 보고 사라졌고 그는 심각한 눈빛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와 아들의 행태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정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에 쥔 연필을 꾹 움켜쥐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일부러 애매한 태도를 보였음을 고백했고 목소리에는 담담한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이정호는 서랍을 열어 낡은 법률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는 한 조항을 짚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원소유자 동의 없이는 계약 무효라는 조건을 넣고 위약금까지 명확히 박아두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될 거야. 순애는 종이에 시선을 고정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으로 메모지를 꺼내 조항을 옮겨 적으며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인내 끝에 드디어 실마리를 붙잡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확신이 스쳐갔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환하게 들어와 테이블 위 문서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반전의 길을 밝혀주는 듯 묵직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읍내 등기소 앞은 이른 햇살에 반짝이며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박미정과 김도현의 얼굴에는 기대와 자만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마치 꿈을 손에 넣은 듯 들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현은 억지로 어깨를 펴며 자신감을 가장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이 어른거렸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재산이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네, 기다릴 거 없이 바로 팔아야죠. 매수자님 지금 사무실에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귀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보야. 우리 이번 참에 집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까?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고 햇살조차 그들의 오만을 드러내듯 과하게 환했습니다. 등기소 앞을 오가던 사람들은 시선을 흘리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부동산 사무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조명이 쏟아지는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바로 순애가 미리 정해둔 매수자였지만 미정과 도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쥔 서류가 곧 발목을 붙잡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앞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내부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쏟아져 내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또렷이 빛났습니다. 박미정은 의자에 앉자마자 봉투를 내려놓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 참아온 욕망이 이제야 이뤄진 듯한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맞은편에는 매수자가 차분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김도현은 불안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어깨를 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손끝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긴장을 드러냈지만 입술에는 애써 지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펴놓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 모두 확인하셨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부동산 직원이 조항을 하나씩 설명했지만 미정과 도현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을 뿐 내용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도장을 찍고 돈을 받는 순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펜이 움직이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도장이 종이에 꾹꾹 찍히는 소리는 마치 운명을 확정짓는 듯 무겁게 번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바로 스스로 만든 함정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매수자는 검은 가죽 가방을 열고 묵직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봉투의 두께를 또렷하게 드러냈고 방 안의 시선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박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종이를 깊이 눌렀고 손끝에 남은 압력은 오래 억눌러온 욕망이 드러난 듯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현금 다발에 꽂히며 번쩍 빛났습니다. 옆에서 김도현은 긴장을 풀어내려는 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짧게 내쉰 숨이 탁자 위로 번졌고 안도감을 가장했지만 떨림은 여전히 손끝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수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미정은 봉투를 열어 현금 다발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빛을 받은 지폐의 표면이 번들거리며 환하게 반짝였고 그 반사광이 미정의 얼굴에 묘한 들뜸을 남겼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억눌러온 탐욕이 터져나오듯 숨결이 가빠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봉투와 현금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안의 공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매수자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분위기는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으나 손가락이 짚은 문서 구석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이건 뭐죠? 원소유자 동의 없이는 계약은 무효다. 동의받으셨나요? 이미 계약금은 지불된 상태인데 위약금까지 주셔야겠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눈동자가 요동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입술은 굳게 닫혔고 턱선에는 경직된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옆에 김도현은 땀이 맺힌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방 안을 메우는 초침 소리만큼이나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매수자의 표정은 단단히 굳은 채 흔들림이 없었고 직원은 눈길을 피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한 냉기가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소유가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덫이었다는 것을. 부동산 사무소 문을 나선 박미정과 김도현은 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그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한 듯 흐트러진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공허하게 허공만 맴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수치와 당황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위약금 5천만 원까지 물게 생겼다지? 그 속삭임들이 겹겹이 쌓이며 두 사람의 귓가를 때렸고 그들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순애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이 번졌고 눈빛에는 단단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주민들을 바라본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은 멀리까지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미정과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봉투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마당에서 자신을 반긴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털결이 손끝에 닿자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순애의 뒷모습은 그 빛 속에서 단단하고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지켜온 집과 땅을 끝내 지혜로 지켜낸 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략이 있었고 결국 탐욕의 눈이 먼 며느리와 아들이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었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히면 결국 그 욕심이 가장 큰 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묵묵히 기다리고 차분히 준비하는 지혜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탐욕의 결과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겪은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통쾌한 반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